한 젊은 여자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녀의 룸메이트가 따뜻한 감자 스튜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감자 스튜를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맛은 좀 이상했지만 많이 굶었던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튜를 마시고 있을 때 두 명의 룸메이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소녀 카리나에게 일어난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카리나 바르두치안이라는 16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술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그녀는 여러 연기 과정에 참가하여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편 소설과 시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배우로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카리나는 여러 젊은이처럼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중 헤비메탈 락을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현지 밴드의 공연을 보고 리드싱어 막심 골로바츠키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막심은 이미 19살이었고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카리나에게 빠져 그는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카리나의 어머니 나디아가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녀는 막심의 눈빛이 사악하고 역겹다며 딸이 걱정되어 두 사람의 연애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 카리나는 겉으로는 막심과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계속 그의 공연을 보러 가며 막심과 몰래 사귀었습니다. 2009년 1월 19일에 카리나는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상가로 가서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끝난 후 알바비를 받은 후 친구의 집으로 가 숙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카리나는 어머니 나디아에게 연락하여 역사 숙제를 급히 해야 하는데 집에 인터넷이 없어 자료 검색을 할 수 없다며 친구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나디아는 딸이 친구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방심하여 외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꼭 귀가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카리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나디아는 딸의 친구에게 전화하였지만 친구는 카리나가 전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카리나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진 나디아는 바로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16살 소녀의 실종에 경찰도 심각성을 느껴 바로 사람을 파견하여 주변 거리와 공원을 수색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나디아는 딸의 일기를 보며 단서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딸이 몰래 적은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사랑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는 맥스라는 남자를 위하여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얼마 전 딸과 사귀었던 막심이라는 리드싱어가 생각났습니다. 딸의 실종이 혹시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여 나디아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몇 편의 시로 막심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리나에 대한 수색도 점차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한 청소부가 길거리의 한 쓰레기통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부는 호기심에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토막난 신체 조각이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토막난 신체를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실종된 카리나였습니다. 사인은 익사였고 숨진 후 토막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토막난 부위를 보면 범인은 분명 전문 지식을 가진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리나 신체의 일부가 다른 곳에 폐기됐는지 없어졌습니다. 토막된 카리나는 냉동된 적이 있어 숨진 시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 경찰은 나디아가 언급한 막심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물과 증인이 없어 그를 바로 체포하여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카리나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예카테리나라는 21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불안해 보였으며 정신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통하여 2009년 1월 19일 밤에 카리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예카테리나는 막스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한 주택을 같이 임대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1월 19일 저녁 그들은 친구를 집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유리 모즈노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막스와 같은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남달랐으며 약간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파티에서 모든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예카테리나라는 막스와 유리가 카리나를 언급하며 언제 그녀를 다치게 하여 즐기자고 한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카테리나라는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막심은 카리나에게 전화하여 그녀 보고 파티에 놀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친구 유리에게 큰 소리로 고기가 오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유리 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 카리나가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막스는 파티가 끝났다며 카리나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다른 친구들 보고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웃으며 막스의 집을 떠났습니다. 예카테리나라도 본인의 침실로 돌아가 바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그녀는 어렴풋이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이상해하며 침실을 나와 상황을 살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까이 가자 유리는 막스와 카리나가 안에서 샤워하고 있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막스와 카리나가 단 둘이 있겠다고 했는데 유리가 떠나지 않은 거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유리와 막스의 사이를 잘 알아 술에 취했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에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막스는 같이 샤워하자는 이유로 카리나를 화장실로 불러 그녀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카리나를 제어하기 위해 같이 욕조에 들어가 그녀의 다리에 앉아 3번 기침을 하였습니다. 유리와 미리 꾸민 신호였는데요. 기침 소리를 듣게 된 유리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카리나가 문을 등지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물 안으로 눌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16살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성인 남성 2명에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돼 카리나는 욕조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막심은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으로 화장실에서 카리나의 신체를 토막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두 사람은 심지어 카리나의 신체 일부를 감자와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카리나의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핸드폰을 판매하고 화장실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카리나에 대해 묻게 되면 그녀가 사건 당일 이미 막심의 집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카테리나라는 속치로 늦게 일어나 바로 출근하게 되어 집안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스와 유리는 청소를 마치고 그녀에게 스튜를 같이 먹자고 건넸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그들이 한 짓을 전혀 몰라 고마워하며 같이 식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몇 걸음 거리에 있는 냉장고에 토막난 카리나가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막스와 유리는 토막난 신체를 다른 거리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카리나가 청소부에게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라는 뉴스를 보고 파티할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또 이튿날 막스와 유리가 열정적으로 본인과 저녁 식사를 권하는 장면을 생각하며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개워내고 바로 경찰서로 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으로 바로 막스와 유리를 체포하여
그들의 주택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카리나의 일부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막스와 유리는 서로에게 범죄를 돌리려고 했지만 얼마 안 돼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두 사람이 같이 카리나를 숨지게 한 과정과 후속 처리를 자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진술 과정에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본인이 한 짓이 그냥 재미있는 게임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범행 동기를 묻자 그들은 집에 제대로 된 식재료가 없어 카리나의 몸으로 요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얼떨결에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막심과 유리는 사건 발생 훨씬 전부터 본인들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였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한 배심원은 사건 과정을 진술할 때 제시한 현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재판은 중단되어 며칠 후에서야 재개되었습니다. 막심과 유리는 재판 내내 무관심하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그들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며 그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바란다고 단호히 진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카리나의 어머니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딸을 너무 착하게 키워 두 범인을 쉽게 믿어 참변을 당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같았습니다. 2009년 3월에 배심원단은 막스와 유리의 고의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 그들이 아직 젊기 때문인지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19년과 18년의 유기징역만 선고하였습니다. 유족에게 유일하게 위로되는 점은 두 사람은 북극 형벌 식민지인 우골키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우골키는 북극권에 위치한 교도소인데요.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범인도 그곳에서 복역하게 되면 두려워하였습니다. 우골키는 혹독한 교육뿐만 아니라 매일 대량의 육체 노동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인을 때리기도 하여 그곳에서 살아남는 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상시 오만하게 살아온 막스와 유리는 형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교도소 변경을 요청하며 항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주범인 막스는 복역한 지 8년 만에 본인의 깜빵에서 목을 메어 숨지게 되었습니다. 막스는 본인의 유서에 나는 이 몸의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범 유리는 계속하여 일반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신청은 전부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버틸 수 있다면 아마 2027년에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가 용서를 받고 자유로워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